저는 오늘 제가 20년간 모셔온 국회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원로라고 불렀습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 곁에서 일하는 보좌관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고발장이 들려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처음 국회 보좌관 면접을 본 날, 저는 28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카페에서 의원님을 처음 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고 악수하는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 차라리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정치를 왜 하고 싶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의원님은 웃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순진한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합격 통보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7층, 의원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 보좌관이 귀띔해줬습니다. 의원님 심기 건드리지 마. 특히 저녁 자리 요청하시면 무조건 따라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빡셌습니다. 새벽까지 자료 정리하고 주말에도 지역구 행사 따라다니고, 하지만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가 뭔지, 국민을 위한다는 게 뭔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의원님이 처음으로 저를 저녁 식사에 부르셨습니다. 여의도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룸으로 안내받았고 테이블에는 의원님과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자네만큼 성실한 사람 드물어.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술잔이 오갔습니다. 의원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 자네 남자친구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됐네. 자네 같은 친구. 내가 잘 챙겨줘야지. 그날 밤 택시비를 쥐어주시며 의원님은 제 손을 꽤 오래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후배를 챙기는 거라고. 하지만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계속 씻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녁 자리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매번 룸이 있는 식당이었고 매번 단둘이었습니다. 다른 보좌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공모하고 있는 것처럼. 의원님은 제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향수, 해외 브랜드 지갑.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자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거절하면 내가 서운하잖아. 서운하다는 말. 그 단어가 주는 압박감을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선물들을 박스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될 것 같았으니까. 어느 날 밤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 좋아하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존경. 그게 다야. 손이 제 어깨 위에 올라왔습니다. 무겁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쳤습니다. 식당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의원님이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빨리 나와.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저는 다시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거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경력에 흠이 생길까봐, 의원님이 화를 낼까봐, 두려움은 선택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다른 보좌관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도 없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쟤 완전 라인 탔네. 라인.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의원님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 책상 옆으로 오셔서 어깨를 주무르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굳어버렸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으니까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의원님은 평소와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 내 개인 사무실이야.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핥히었습니다. 아픈 걸 느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거실, 소파,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침실. 앉아. 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네,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는 말. 그 말이 칼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 안 그래?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제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떠오른 핑계였습니다. 의원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무언가 어두운 감정. 그래. 오늘은 보내줄게. 대신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올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의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안 보내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는 의원님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잘 들어갔나? 내일 사무실에서 봐. 너무 삐치지 마. 삐치다? 제가 삐친 겁니까?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사표를 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뭐하고 살지? 이력서에는 뭐라고 쓰지? 의원님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어쩌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의원님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제 어머니 괜찮으셔?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네. 오늘 저녁에 다시 보자. 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 결혼식, 가족 모임, 병원 약속. 하지만 핑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통했지만 계속되면 의심받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나 피한 거 아니야. 피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의원님이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문 닫아. 개인 집무실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책상 너머로 의원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나한테 불만 있나? 없습니다. 그럼 왜 자꾸 피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힘들어서요. 힘들면 더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자네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보호라는 이름의 감시였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의 통제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내. 지역구 행사 있는데 같이 가자. 끝나고 저녁도 먹고.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낼 힘이 없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국회의원 고발, 권력형 성범죄. 하지만 검색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지역구 행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단둘이었습니다. 의원님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자네, 솔직히 말해봐. 나 좋아하지?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존경 말고 남자로서 말이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은 왜? 나이가 문제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 사랑. 그 단어를 입에 올리셨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부였습니다. 의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하지만 저는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동안 뭐였어? 내가 준 선물들은? 같이 밥 먹고 술 마신 시간들은? 그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다고? 의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강요했어? 자네가 좋아서 따라온 거잖아. 싫으면 진작에 그만뒀어야지. 그만두지 못한 이유를 의원님은 모르셨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내일 사표 내겠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협박한 거야?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그래, 나가. 근데 자네, 어디 가서 일할 건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바닥에서 못 써.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의원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실로 불러 회유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조건 더 좋게 해줄게.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날 이후 의원님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변하셨습니다. 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저를 구석 자리로 옮겼습니다. 한 달의 통보 기간 동안 저는 유령처럼 사무실을 다녔습니다. 마지막 날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후회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고발장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고 증거를 모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의원님은 여전히 국회에 계십니다. 여전히 존경받는 원로라 불립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존경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권력은 누군가에게 선택권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순간 무엇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